결국 인도네시아가 해냈습니다. 미루고 미뤄온 KF-21 분담금 미납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역시 해낼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방사청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인이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총 1조 3,344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현재까지 2,783억 원만 납부해 총 1조 561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가운데 1조 561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공동개발국으로서 합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KF-21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인리 국기는 정말 볼 때마다 사람의 인내심을 극한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돈 없는 행동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사업 분담금 미납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던 인리는 KF-21과 동급의 외상기체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데요. 작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올해 8월엔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조 5천 루피아 하나 1261억 원 상당의 KF-21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납금의 10%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한국과 KF-21 관련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인데요. 데디 락스모노 국방부 제1원수 국방기술산업국장은 KF-21을 통해 국내 방산 산업도 살아날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에서 생산될 때마다 날개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속되게 되는데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에는 경납고 제조센터 등 여러 시설도 건설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안 하지 고작 1261억 원으로 밀당짓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왜 갑자기 KF-21을 포기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기로 한 F-15EX의 제조사 보잉의 충격적인 발표 때문입니다. 한국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최근 USAF 계약에서 F-15EX의 가격이 F-35A를 추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미 공군은 보잉 F-15EX 전투기 48대에 39억 달러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는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더 높은 대당 비용입니다. F-15EX는 현대화된 센서, 통신 및 전자장비를 갖춘 전투기이지만 내부 무장창 부재 및 외형에 따른 스텔스 성능의 한계로 인해 4.5세대 대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보다 비싸다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은 또 보잉 살리기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비싼 가격에 인도네시아는 F-15EX 24대에 대한 도입 계약을 고민하게 되었고 KF-21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연명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싫어해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KF-21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리 매체 데틱은 차기 대선 주자 프라보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 되도록 많은 수의 국방물자 계약 체결이 자신의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 트리븐 뉴스에 따르면 현재 프라보 수비안토는 PDI당의 간제라 프라노어와의 경쟁에서 10.1% 앞서고 있으며 이는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분야를 아세안 1위로 발전시킨 것이 작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많은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KF-21의 도입이 프라보어가 생각하는 자신의 대선 일정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어야 하며 프라보어의 당선 이후 KF-21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국가의 지대한 안보 문제가 한 명의 몰상식한 인간으로 인해 좌우되는 꼴인 것이죠.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떡밥도 얹어졌습니다. 바로 카이다에서 발표한 KF-21 사업 잠정 결론에서 기체의 기술적 미성숙으로 인해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국 연구기관에서도 KF-21의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 인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다는 KF-X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방해해왔으며 한반도 전장에는 전자전 지원기가 필요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과연 전문가라는 이들이 정녕 미래 전쟁을 내다보는 식견을 갖춘 것인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카이다는 현재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 중인 KF-21에 대해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덱스 2013에서 화려한 공중기동까지 선보였던 KF-21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외신들은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나덱스 2023에서 KF-21 시제기는 고속으로 비행 후 급상승 기동을 선보였고 롤링 배면 비행 등을 선보였다.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의미만큼은 분명했다. 14개월 전 초도 비행 이후 출격 횟수가 300회에 불과한 신생항공기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에서 깜짝 스턴트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내었다. 정 공군 참모차장이자 카이의 대표이사인 강구영 카이 대표는 이제서야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나라의 군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에비에이션 위크 기자들에게 말했다. 카이는 성숙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카이 수석 엔지니어 이이루는 로키드 마틴 F-22에서 영감을 받은 캐러트 빗구, 육각형 노즐 및 기울어진 수직꼬리를 갖춘 KF-21을 설계했고 등각 전자전 안테나를 기체에 직조하는 대신 고대역 및 저대역 주파수 범위를 위해 돌출된 블리스터 페어링으로 설계가 되었다. 또한 중앙 동치에 있는 7개의 구조적 격벽은 5만 톤 프레스로 단조되어 기존 대비 더 진보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비용과 무게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한국군은 EMD 3단계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 무장창과 같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스텔스 구성을 적용할 것이다. 만약 이 3단계가 성공하면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전망은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 사이 한국은 1단계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외에 새로운 개발 파트너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을 두고 기술적 미완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행시험 중 어떠한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개발되어 왔기에 더더욱 그러하죠.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력을 갖춘 미국 업체들조차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 승리자인 세계 2위 방산업체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윙락과 사출 자석 문제를 겪고 있어 일정이 무려 10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공군이 사용할 예정인 KF-21은 일정 지연은커녕 운영 인증을 받고 생산 일정을 앞당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대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미 로키드 마틴의 F-35 스텔스기 역시 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랑곳 않고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에어앤스페이스포스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체 F-35 함대의 임무 수행 가능률은 고작 55%로 목표인 90%에 비해 한참 낮았으며 유지관리 문제와 부품 부족 및 결함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F-35의 평균 수리 기간은 141일이며 목표는 60일에서 90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발생한 68개의 핵심 결함 중 44개만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방부는 GAO 조사관에게 2027년까지 68개를 모두 수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즉 수십만 개의 부품과 장비들이 통합되는 최첨단 전투기에 있어서 언제나 결함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카이다는 아직 개발이 완성조차 되지 않은 KF-21을 두고도 기술적 미완성이란 이유를 들며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적 미성숙, 사업 전망 이런 걸 다 떠나서 KF-21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이는 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찰스 브라운은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형 전투기는 F-16을 개량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제작될 것으로 이는 비스텔스 전투기와의 작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F-35를 계속 구매하는 대신 새로운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비록 F-35의 기체 가격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F-35의 시간당 유지 비용은 44,000달러, 하나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F-16 바이퍼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 부분에서는 취약한데요. 이에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도 갖추면서도 운용 유지 비용도 적고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 즉 KF-21과 유사한 기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카이가 생각했던 4.5세대 KF-21이 5세대 그리고 6세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은 옳았던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처럼 분명하다면 지금은 KF-21의 날개를 꺾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꺾일 수 있는 날개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주고 지탱해줘야 할 때이죠. 위대한 역사에는 늘 굴곡진 역사가 동반된다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의 원동력을 해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KF-21을 비방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겠죠. 오늘의 한 줄 평, 카이다의 적은 카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